자, 오늘은 리모컨을 만들어 볼 건데요. 처음으로 양산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배웠죠. 자, 근데 이제 이런 리모컨을 그려 볼 건데 이거를 바로 라이노에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 A4지 한 장을 끄집어내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린 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라이노에서 빌드업 하는 과정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우선 여기 라운드 렉탱글 해서 이렇게 클릭하고 가로가 한 65mm, 그다음 세로가 한 250mm. 그러면 동그래야 되니까 코너 레디우스는 30. 그러면 이제 요런 애가 하나 나오죠. 요거 이제 끄고 여기 보면 패스에 오프셋 패스라고 있죠. 오프셋 패스 우선 마이너스 1.5. 근데 이제 요거를 오프셋 패스를 자주 써야 되기 때문에 에디트에 키보드 쇼트컷에 가서 보자. 툴이 아니라 메뉴 커맨드. 그럼 여기 에디트, 여기에 패스 어딨죠? 오브젝트에 있나? 오브젝트의 패스에 여기 오프셋 패스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E를 딱 넣어주시고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이쪽에서 중심 라인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대충 중심 라인 하나 잡죠. 자,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윗부분에 여기서 동그라미 하나, 그 다음에 또 컨트롤 E 마이너스 1mm, 그 다음 그리고 두께를 0.5 작게 해주죠. 이제 여기 파워 버튼이 되겠죠. 파워 버튼. 그 다음에 자, 어떻게 생겼지? 하나, 주변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면 요거 하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요거를 트랜스폼에 리플렉트, 그 다음 프리뷰, 버티컬인데 카피. 그러면 지금 요 두 개가 아마 이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 파워 버튼은 좀 더 커도,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여러 개. 그럼 라운드로 요만큼 하나 잡고 컨트롤 E 0.8 정도로 바깥쪽으로. 그러면 그거 하나 더 복사해서 중심에 맞춰 놓고 이제 얘도 여기 맞춰 놓죠. 그 다음 하나 복사하고 컨트롤 D 해서 이렇게 또 복사. 그리고 밑에 하나 두 개가 더 있네요. 그럼 한 번 더 안되네. 그러면 복제하고 지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동그라미 한 이 정도. 그리고 그 다음 또 컨트롤 E 해서 마이너스 6mm 정도. 그 다음에 또 컨트롤 E 마이너스 1mm, 또 컨트롤 E 마이너스 1mm, 이제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F 하면은 제자리에 붙여넣기가 돼요. 그러면 안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텍스트 툴 클릭. 이렇게 저 화살표 있죠? 근데 화살표가 조금 더 두꺼워야 돼요. 볼드.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 스트로크에서 패스로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 좀 더 작아도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리고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F 제자리 복사 넣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0.5 정도 해서 옵셋. 그 다음에 여기 또 동그라미가 4개가 있네요.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조금 내리고, 아이고, 요거 빼야 되죠? 그래서 요거 전체적으로 살짝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 아마 이 4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 위치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해서 조금 맞춰주고,
다음에 이것도 해서 조금 맞춰주고. 그럼 이런 것들은 선택 그룹 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중심이죠. 중심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로 살짝 올려놓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둘 셋. 근데 이번에는 이거 다시 그룹 풀어버리고 요거 복사해서 좀 더 크게, 그 다음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 반대쪽, 그 다음 이거 두 개 그룹해서 보면은 지금 센터가 안 맞으니까 요거를 잘 옮겨서 센터에다가, 그 다음 다시 원그룹 풀어주고, 그리고 요것도 다시 센터에다가 맞춰 놓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를 끊어내야 되는 거죠. 지금 요거,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지워버리고 여기 가위, 그러면 가위로 일단 선택하고, 가위, 여기 가위? 아니에요. 이건 가위보다는 요거를 차라리 한 세트 복사를 해서 패스파인더에 가서 디바이드 해주고 원그룹, 그러면 이렇게 남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의 각각을 지금 이게 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끝에다가 라운드를 넣어줘야 돼요. 그럼 그런 걸 라운드 넣어줄 때는 에펙트 스타일라이즈 라운드 코너에서 1mm 정도 했더니만 예쁘게 안 만들어지네요. 그럼 0.5 해도 안 만들어져요, 예쁘게. 그럼 이럴 때 우리가 라이노에서는 필렛 써버리면 간단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펜 툴에서 플러스 해서 이쪽에다가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찍어요.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트 툴 말고 여기 컨버트 해서 쥐고 여기를 이렇게 당겨서, 귀찮아, 지워버리고 패스 툴로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를 다시 라운드를 맞춰주자. 그러면 이쪽도 아예 가위 가지고 적당하게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이거 날리고 또 펜툴로 요 끝에서 요 끝까지를 라운드로 살짝. 근데 이제 이렇게 했더니 지금 여기가 변형이 되려고 그러죠. 그렇다면 여기서 시작할까? 여기서 여기까지. 자, 그럼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그럼 이거 지워버리고 요거 트랜스폼 리플렉트, 오케이. 그러면 얘 날리고 얘 지우고 요거 두 가지를 아마 여기겠죠? 여기와 여기. 별 작업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버벅거리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또 4개 있고, 그리고 이 사각형,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바로 사각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너 라운드 3mm 정도 잡고 여기에다가 이게 채널, 그 다음 그거 볼륨, 그 다음에 0.5mm 정도, 얘도 0.5mm 정도,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복사에다가 줄이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트 툴로 요만큼 쥐고 이렇게 옮겨서 중앙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죠. 조금 더 잘 맞춰서 한 개, 두 개. 자, 얼추 이 정도가 됐어요. 여기서 요거 하나 긋고 밑에서 요 라인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더 둥글어야 돼요. 그래서 코너 레디우스 30 다시 지우고 요 끝에서 이만큼 정도 여기 중간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원그룹 지우고,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대충 이런 모양.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 그 다음에
가이드를 잠깐 지워보죠. 그럼 이게 옆으로 이렇게 달라붙고 다이렉트 셀렉트 툴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도 하나 둘셋넷 다 일곱. 다시 가이드 보고 이제 요 끝에서 요 끝까지겠죠. 그러면 여기를 또다시 뭐 요런거, 그 다음에 지금 그게 여기까지 가겠죠. 그러면 다이렉트 셀렉트로 여기,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까지 갈 거겠죠. 그럼 이것도 이쪽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이렇게. 그 다음에 사실은 버튼들이 이거보다 다 조금씩 올라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버튼을 그려가지고 여기에다가 하나하나씩 선택해서 버튼을 튀어 올라온 걸 다 그려주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요 사이의 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위에서 쳐다보면은 이렇게 선이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다 만들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러스트에서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하고 보통 이제 여기에 컬러도 넣어주기도 하고 그다음 뭐 버튼도 만들어주고 하고 다 그렇게 하죠. 2D 렌더링을 여기서 진행을 해요. 그럼 이렇게 해서 가이드 풀어버리고 이제 이거를 파일 익스포트, 그 다음 바탕화면에다가 DWG가 오토캐드 기본 포맷이에요. 근데 제 라이노에서 써보니까 이 DXF가 훨씬 나아. 그러면 여기에다 리모트 라인 1번 해서 DXF로 저장을 하는데 이 버전을 너무 제 거는 이제 버전이 낮아서 한 이렇게 2005, 2006 정도 하고 스케일 1:1mm를 나중에 1유닛으로 쓰겠다. 그럼 우리가 라이노에서 밀리미터 쓰면 1mm가 1유닛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컬러 포맷 앤 리비 두고 이제 여기 두 번째만 이제 체크를 해요. 자, 근데 이제 또 재미난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 숫자 같은 것들도 미리 써갈 수도 있어요. 1, 그 다음에 여기가 2, 아이고, 여기에 2, 3, 그러면 여기가 4, 5, 6. 자, 이제 이 정도만 합시다. 그 다음 다시 파일 익스포트 바탕화면에 리모트 라인 점 DXF 파일, DXF 확인하시고요. 저장 2005, 2006 오토캐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라이노로 가서 그 파일을 한번 가지고 와보는 거죠. 어딨죠? 자, 리모트 라인. 자, 이렇게 가지고 오면 파일 옵션에 오픈, 인서트, 임포트, 어태치가 있는데 오픈해도 괜찮고요. 지금 여기 우리가 모델링 공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통은 임포트를 많이 쓰죠. 임포트 하면은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모델 유닛이 밀리미터고 레이아웃 유닛도 밀리미터로 그냥 같이 맞춰줘요. 그 다음에 뭐 메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오토매틱에다가 둬버리고 그 위에 거는 뭐 읽어보면 뭐 사실은 이제 thickness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체크하지 말고 그냥 이 되어 있는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봐요. 여기 자, 이렇게 보면은 리빌드 해서 이렇게 딱 확인해 보면 현재 디그리가 3에 포인트 카운트 12개. 깔끔하죠. 자, 그 다음 그게 안 들어왔네. 얘는 들어왔는데 아까 우리가 1, 2, 3 썼던 건 없죠. 이거 왜 없지? 하고 확인. 원래는 들어올 텐데 잠시만요. 혹시 이 파일이 아니라 이 파일인가? 임포트. 그러네요. 원래는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좀 다른 게 다시 한번 가지고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임포트해서 짠 하고 들어오면은 다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 화살표는 아웃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포인트를 이렇게 쥐고 당기면 되도록 아웃라인이 되어 있는 상태.
패스가 따져 있는 상태. 하지만 얘네들은 그냥 텍스트이기 때문에 계속 바꿀 수 있는 상태죠. 그것이 라이노에서 어떻게 바꿔지느냐. 지금 이거는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얘와 지금 얘가 복사해 와서 한번 봅시다. 이거는 라이노에서도 텍스트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하지만 얘는 바뀔 수 없어요. 왜? 얘는 그냥 블록으로 들어옵니다. 블록.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에서의 텍스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를 DXF로 가지고 오면은 라이노에서 그대로 텍스트 속성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바꾸면 바뀐다. 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아웃라인으로 패스로 딴 애들은 이게 블록으로 들어온다. 근데 이게 또 블록으로 안 들어오게 하려면 속을 이렇게 비워서 그러니까 스트로크만 가져오면 돼요. 이 스트로크만 가져오게 되면 얘랑 똑같이 들어와요. 근데 속이 지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선택하면 오브젝트 타입의 블록으로 나오죠. 블록. 그럼 이 블록은 여기서 블록 옵션에서 이 블록을 한번 깨줘야 이렇게 패스와 블록이 따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워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요 한번 3D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게 탑 뷰예요. 그럼 레이어에다가 여기 하나 체인지 해주고 여기에다가 탑 라인이라고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레이어 2번에다가 집어넣고 그럼 사이드. 그러면 이제 얘를 일단 선택해서 그룹 해놓고 90도로 돌려요. 그럼 move. 이게 어디 캐릭터 라인이에요? 여기 라인이 아마 여기에 미드 포인트. 근데 미드 포인트가 안 잡히면 아마 여기서 쿼드를 잡으면 쿼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라인부터 시작하면 되죠. 근데 사실 사이드는 지금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깎여 있는 그 형상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이렇게 그 2D 렌더링과 2D 일러스트 과정을 다 끝내서 클라이언트한테 컨펌을 잘 받아버리면은 이 라인을 그냥 그대로 3D로 올리면 되기 때문에 이 일러스트레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은 일러스트레이터 데이터가 이렇게 잘 들어온다는 얘기는 라이노에서 그린 이 커브들도 일러스트레이터로 잘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왔다 갔다 이 상호 그 교환이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요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럼 익스트루드 이제 바깥쪽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잠깐 지금 여기다가 놓고 익스트루드 하면서 동시에 자 색깔이 왜 이래? 네, 익스트루드 하면서 동시에 솔리드 예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하면서 지금 여기 프로젝트에다가 오스냅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이게 원래 걸려야 되는데 안 걸리네. 여기다가 프로젝트 빼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걸고 솔리드 예스 하면은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여기로 바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라운드가 얼마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R값 그래서 체크해서 한번 봤더니 보자, 라운드 20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라운드 20 라운드 20 라운드 20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C 해서 깎아주고 그럼 이렇게.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게 3차원으로 만들면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요거를 내려요. 어디까지? 지금 여기 라인에서 지금 여기 윗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윗면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놔두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한번 재보죠. 이거 저도 대충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글자가 작을 땐 툴 옵션 아노테이션에 가서 현재 디멘전에 이렇게 뭐 기본값으로 바꿔주고 네, 기본값에서 오케이. 그래도 안 커진다. 그러면 다시
툴 옵션 들어가서 지금 여기가 1이니까 안 보인다. 그러면 텍스트 높이를 10으로 바꿔버려요. 그 다음 오케이. 그래도 안 바뀔 때는 다시 그리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유, 너무 커지셨다. 여기가 10이 아니라 1. 네, 이제 대충 4.94니까 5mm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이번 익스트루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익스트루드 중에서 서피스, 여기 익스트루드 중에 이걸 써보죠. 솔리드 크리에이션에 있는 요거 두 번, 이렇게 익스트루드 서피스 테이퍼. 그래서 요걸 클릭하고 이 면을 선택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요. 그러면 위아래로 얘가 쭉쭉 늘어나죠. 근데 드래프트 앵글을 여기서 마이너스 20도,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얘가 이제 줄어들죠. 그러면 적당하게 아마 5mm 정도에다가 맞춰서 20도 더 꺾어야 되겠다. 마이너스 30도. 5mm 정도에 클릭하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잠깐 위로 올려놓고 이제 요 끝에다가 이제 라운드를 만들어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너무 타이트해서 이걸 여기서 지금 라운드를 넣어주면 라운드가 아마 다 터질 겁니다. 그래서 1mm를 여기다가 다 여기도 추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넣으면 안 들어가죠. 왜? 현재 지금 요 면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면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부셔가지고 이 옆에 불필요한 면들 있죠. 너무 조그만해서 이제 만드는데 문제가 되는 면들을 다 지워버리고 위에 뚜껑을 다시 덮어버려요. 이렇게 하고 조인을 하면 이제 이 면들이 하나, 두 개의 면이 깔끔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1mm가 됐든 뭘 넣든 다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0.3mm 정도 해서 다 한번 쫙 깎아주고, 그러면 위쪽도 0.3mm만큼 보자 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안 들어가죠?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여기 네 군데에다가 0.3만큼 깎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착 붙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제품의 디테일처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사실 아까 그 원본을 보면은 이 위에 파트가 하나가 더 있죠. 지금 이거랑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진 않아요. 이제 그런 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커브를 안 그려왔어요. 그래서 이 커브를 그냥 직접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커브 프롬 오브젝트에서 이 엣지, 듀플리케이트 엣지를 1, 2, 3, 4 해서 하면은 여기 커브가 이렇게 복사가 돼서 나와요. 그럼 그거를 바로 조인을 시키고 여기서 이렇게 줄이면 안 되겠죠. 오프셋으로 안쪽으로 줄이는데 얼마나 줄여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through 포인트에다가 체크해서 내가 대충 원하는 만큼 여기서 5스냅 빼버리고 내가 한 이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 해서 커브를 따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요 커브와 요 덩어리가 있으니까 이제 요 커브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익스트루드 해서 솔리드로 만들어서 이만큼,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겹쳐놓고 이렇게 겹쳐놓고, 그 다음 여기 솔리드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불린 스플릿. 그럼 서피스 어쩌고 저쩌고 선택, 그 다음에 한번 스페이스바 누르고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럼 이걸 불린 스플릿을 하는데 이거 여기서 아까 제가 실수한 부분이 이걸로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이제 얘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위로 올려놓고
0.3mm 정도에서 쫙 깎아주고, 또 여기도 이걸로 0.3mm 정도에서 여기와 여기 A 여기를 깎아야죠. 네. 그러면 이제 요 파트를 여기다가 착 갖다 놓으면 이제 요런 애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 두 개를 이쪽에다가 다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안쪽과 바깥쪽이 있죠. 그 원래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커브를 하나를 더 그려왔어야 되는데 덜 그려왔어요. 익스트루드 바깥쪽 하나를 솔리드 해서 버튼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버튼의 끝을 한 0.5 정도 해서 여기 해서 깎아요. 그 다음 좀 더 크게 깎읍시다. 하다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익스트루드 했는데 뭐가 이상해. 그럴 때는 부셔요. 부셔서 부수면 다시 살아나죠. 그 다음에 이 면들을 다시 선택해서 다시 조인하면은 잘 된다. 그러면 여기 1mm 정도로 여기를 깎아주자. 그럼 버튼 이렇게 되고, 그 끝에다가 0.3, 0.5 정도로 해서 여기 한번 둥글게 깎아주고, 여기도 깎아주자. 그럼 이제 그 위에다가 아까 텍스트가 살아있던 애를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보이게끔 올려요. 어디 갔니? 네. 그 다음에 중앙에다가 이렇게. 그럼 이게 텍스트니까 계속 바꿔줄 수 있죠. 그럼 요거랑 요거를 이제 카피를 하는 겁니다. COPY. 그러면 다시 오스냅 키고 여기저기 이렇게 체크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미드 포인트를 클릭해서, 근데 미드인데 지금 여기 미드가 안 잡히죠. 그럼 다시 여기 엔드를 여기 엔드, 여기,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여기 그래서 클릭하면은 위치에 딱딱 맞게 여기 다 했으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럼 이렇게 한 방에 다 만들었어요. 옆에서 보고 이만큼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여기 탁 잠기게 요만큼 만들어주죠. 자, 근데 이 파트에다가 이 파트가 그대로 박혀져 있으면 얘를 누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아까 옵셋 기능을 가지고 요거를 한 0.5mm 정도를 바깥쪽으로, 그럼 똑같이 얘네들도 다 바깥쪽으로 다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바깥쪽에 해놨던 요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한 번에 솔리드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만큼을, 자, 옆에서 보고 이만큼을 이 판에다가 이 두 개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빼기 A에서 B를 빼버려요. 네. 이 판을 올려야 되겠다. 이 판을, 왜냐하면 이것까지 다 지워져 버리니까 A에서 B를 다 빼버려요. 그럼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숭숭숭숭 나죠.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갖다 놓고 이 끝부분에 또 한 0.5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깎아주고, 또 여기도 깎아주고, 여기도.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단순 반복 노동이라. 자, 이렇게 이제 다 깎아주면은 이제 여기 버튼이 이제 눌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죠. 이제 방금 썼던 거랑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나머지들도 다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근데 여기가 지금 걸리네요. 뭐
아까 우리가 애초에 요거를 안쪽에 있는 라인을 생각을 하지 않고 와서 그렇죠. 뭐 그냥 내비둘라 합니다. 자, 익스트루드 하나 둘 셋. 처음부터 옵셋을 해줄까요? 옵셋 요거를 0.5만큼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두 번째에 있는 요것들을 한꺼번에 솔리드, 그 다음 끝을 다 깎아주고 여기도 다 깎아주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파줘야 되니까 익스트루드 밑에 파줘야 될 거를 먼저 솔리드로 만들어서 이 파트를 여기다가 갖다 박고 A 빼기 B 파버리고, 그 다음에 이 끝에다가 또 요만큼 깎아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나머지는 사실은 다 같은 방식이에요. 그 다음 지금 여기도 옵셋 바깥쪽으로 살짝씩, 그 다음 익스트루드 하나 둘 셋 넷, 적당히 솔리드 만들어서 여기, 그 다음 또 깎아주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또 끝에다가 0.3 정도 해서 라운드, 조그만하지만 들어가면은 보기가 좋습니다. 여기 어이구, 여기 그러면 다시 또 익스트루드 하나 둘 바깥쪽 하면서 솔리드로 만들고, 이 4개 여기다 판때기에다가 집어넣고 A에서 하나 둘 셋 4개 A, 여기서 하나씩 빼죠. 여기서 하나 빼고, 여기서 하나 빼고, 여기서 하나 빼고, 그 다음 끝에다가 또 0.5 하나 둘 셋 넷 깎아주고, 그 다음 위에 하나 둘 셋 4개 있었던 거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스플릿 이걸로 했더니 끝에가 걸렸죠? 그럼 조금 줄여야 되겠어요. 요거를 살짝 줄여놓고 스플릿 이걸로, 그럼 여기가 이렇게 아니죠? 여기도 아직도 지금 이게 더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좀 더 이만큼 스플릿 얘를 이걸로, 이제 아슬아슬하게 들어왔죠? 지워버려요. 근데 밑에 거까지 뚫려버렸죠? 우리가 그 위에만 뚫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막아요? 트림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 킥 해주면 다시 막히죠. 얘는 뚫려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라인이 필요해요. 요 라인을 옆에서 보고 저기서 저만큼 튀어 올라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와 얘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으면 해요. 그러면 근데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싶은데 여기는 면이 있는데 여기는 면이 없이 커브죠? 그럼 이 상태에서 블렌드 서피스를 해봐야 여기는 되지만 이제 여기가 이제 서피스가 아니라 커브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잠깐 막아놓고 평면 잠깐 막아놓고 블렌드 서피스로 여기와 여기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 되죠. 그러면 좀 줄이고 이 정도 프리뷰, 그럼 이런 느낌. 오케이. 그럼 다음에 위에 거를 지워버려. 그럼 이 커브가 있었죠? 그럼 이 커브 조금 줄이고 또 하나 복사해서, 보통 이제 이런 게 사실 이걸 써도 되는데 저걸 씁시다.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내려서 이게 안쪽으로 보통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로프트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면이 만들어지는데 리빌드 do not simplify 같은 걸로 해서 면 만들고, 그러면 이 면을
이 면을 잘 보세요. 이제 이 면을 아까 우리 방금 썼던 익스트루드, 면을 가지고 익스트루드 하는 게 있잖아. 여기 면을 익스트루드. 그럼 위에 면 하나 있는 거 지워버리고 이게 솔리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그럼 안쪽으로 이거를 넣어줄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아까 그걸 지우지 말걸. 그럼 이 위에 있는 면을 이쯤에다 갖다 놓고 로프트로 여기와 여기를 연결시키는데 이번에는 리핏으로 정밀하게. 그러면 이거를 조인, 이 덩어리까지도 다 조인. 그 위에 이제 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아마 확인해 보면 아마 지금 여기가 면이 없을 거예요. 이게 뚫려 있죠? 그럼 거기는 평면으로 메꿔놓고, 그러면 이렇게 다 합쳐 놓으면은 좋은 점이 이제 얘가 계속 솔리드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솔리드 불린 연산으로 나머지 버튼들을 계속 뚫어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구멍이 훅 나 있으면 스플릿으로 계속 이제부터 일을 복잡하게 해야 되는 거죠. 0.5로 여기 한번 깎아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끝부분 살짝 깎아주고, 안쪽도 깎아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해줬는데 이 사이에 갭이 너무 크니까 좀 이렇게 늘려서, 그 다음에 요 끝에도 한 번 더. 그러면 이런 느낌이 되죠. 그럼 이제 여기는 어떻게 메꿀 거냐? 거기는 보통 동그래요. 그러니까 원을 구체를 만들 건데 이 중심점을 찾아서 하기가 귀찮아요. 그러면은 2포인트, 그럼 우리 요 끝에서 저 끝까지 구 하나 만들어주죠. 좀 더 키우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더 납작하게. 그럼 여기 이런 버튼이 있겠죠. 여기 좀 더 납작해야 되겠다. 좀 더 납작하게. 자, 그 다음 이제 위에서 이제 요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자. 지금 이것들이 다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블록을 깨부셔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해치를 지우고 나면, 자, 지금 얘네들이 색깔이 화이트라서 안 보이는 겁니다. 빨간색에다가 집어넣고 안에 해치 이렇게. 그럼 커브만 남죠. 또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요거를 하나 둘 셋 4개 익스트루드 하면서 솔리드. 그러면 이것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박아 놓고 스플릿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요만큼. 그 다음에 위에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그럼 여기 면이 남죠. 이거 뭐라? 이 면이 안 남으면 부분적으로 Extract Surface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카피 노. 얘네가 아마 붙어 있는 상태인가 봅니다. 그럼 얘랑은 다른 레이어에다가 집어넣고 쉐이드니까 다크 그레이. 그러면 이제 이 면에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여기가 붙어 있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면으로 메꿔서, 자, 만약에 이만큼을 면으로 메꿨는데 이 면을 여기에다가 갖다 놓고 이거를 기울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잘 붙여주기가 힘들어서 그냥 이 방법을 쓴 겁니다. 보통 양산 때는 이렇게 뚫어 놓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하죠. 지금 이 커브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오프셋 이걸 바깥쪽으로 이만큼 늘리고 바깥쪽으로 늘리고, 익스트루드 요거 두 개를 솔리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아마 여기가 지금 이 라운드 값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1mm 정도를 깎아주고 싶다 이거야. 1mm를 여기다가 깎으면은 이렇게 터지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지금 이 라인은 다 만들어 왔는데, 이제 이럴 때는 아까 이 밑에 있는 커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프셋을 미리 해줘요. 여기서 안쪽으로, 그러니까 T 눌러서 내가 필요한 게 한 이만큼 깎아야 되겠어. 이만큼 깎으면 지금 여기는 만들어졌는데 또 여기는 안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을 다시 까내면 됩니다. 자, 좀 번거롭지만 우리가 이걸 아까 대충 만들었죠, 손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미드에서 미드까지 라인 하나 잡고 그 라인을 늘려서 스플릿 이 커브를 이걸로 나누면 반이 날아가겠죠. 그럼 요거 잠깐 놔두고, 그럼 얘를 이 라인에다가 미러 시키면은 얘네 두 개가 조인 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거 부셔서 윗면 날리고 이 면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갖다 놓고 블렌드 서피스를 가지고 여기를 하는데, 지금 위에 이게 한꺼번에 선택이 되면 좋은데 한꺼번에 선택이 안 돼. 그러면 체인 컨티뉴이티를 탄젠트가 아니라 포지션만 맞춰요. 그 다음에 다시 블렌드 서피스, 이번에는 지금 포지션만 맞으니까 한꺼번에 다 선택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그 다음 스페이스바. 근데 이제 면이 엉뚱하게 생기네요. 그렇다면 다시 블렌드 서피스를 하는데 탄젠트로 놓고 걸리는 데까지만 맞추기도, 그렇죠. 자, 그럼 이럴 땐 면을 조각조각 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것도 안 맞아? 안 맞네. 여기가 이렇게 뜨네요. 참 골치 아프다. 자, 그럼 이거 다시 날려요. 이 방법이 지금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라인, 아까 여기 미드 포인트는 잡혔죠? 그럼 여기 미드 포인트가 잡혀요. 그럼 여기 미드 포인트가 잡히면 라인을 하나 그어 줍시다. 근데 라인을 버티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해주고 싶은 게 대충 이 정도에서 이렇게 버티칼로 위로 올려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그 사이를 라인으로 만들어 놓고 리빌드에서 3에 4개로, 그리고 컨트롤 포인트 온. 그 다음에 요 포인트를, 근데 지금 문제가, 자, 오늘 또 애매하게 힘든 상황이 됐네요. 자, 그럼 이거를 옮기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옮기면 위에서 봤을 때 이게 엉뚱하게 가잖아요. 그럼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리로케이트 건볼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align to C plane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 그리드 상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우리가 이 좌표계를 좀 바꿀 수 없나?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에 set view, C plane에 가서 여기에 보면 set C plane by 3포인트, 요걸 클릭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여기서 여기다가 맞추겠어. 그러면은 이게 선택을 해보면 이제 이 개체에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C 플레인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마치 옆을 보듯이 그냥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C 플레인을 원점 그냥 갖다 놓으면 되죠. 어디 기준으로 이 이제 얘네 기준이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프리비우스 눌러주면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그럼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이제 뭔 말인지 이해는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스윕 1으로 셀렉트 레일, 이게 레일이고 그게 어디를 어느 커브가 따라가느냐, 이 커브가 따라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요만큼 만들어져요. 그 다음 또 요 레일을 따라
요게 서피스 엣지가 따라가라.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죠. 이게 여기를 따라가게 되면은 이게 아니죠. 다시 스윕 이 레일을 따라 얘가 따라가게 되면은 면이 안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이게 이만큼 돌아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위에랑 얘랑 또 다르죠? 여기까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요거를 요걸로 그래서 프리뷰 이것도 안 만들어지네. 어떻게 메꾸지? 어쩔 수 없이 대충 메꾸는 수밖에 없죠. 그럼 듀플리케이트 엣지 이거 해서 하나 만들고, 무브 요 커브의 끝단을 여기다가 맞춰요. 그 다음 컨트롤 포인트 온 하면은 이런 포인트들이 있죠. 그럼 이제 요 포인트를 쥐고 무브 여기를 여기다가 맞춰요. 그 다음에 얘네, 그런 다음에 요 커브를 그냥 지워버리죠. 지워버리고 요거를 살짝 줄여서 여기다가 맞춰주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럼 이쪽도 더 줄여도 되겠죠. 더 줄여서 무브 요 포인트 여기다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를 위에서 보고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보이게끔 해주면 되죠. 그럼 블렌드 이게 이제 블렌드 될까? 블렌드 컵으로 요 끝과 요 끝을,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그냥 탄젠트 정도 맞추면은 얼추 이제 이렇게 해서 면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하나, 둘, 셋. 자, 스윕 2로 select first rail, 이게 first rail, select second rail, 그 다음에 cross section. 그럼 이렇게 면을 만들고, 이쪽도 하나, 둘, 세 개로 여기까지. 그럼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있죠. 그럼 여기도 2레일을 써도 돼요. 그럼 2레일 하나, 둘, 셋, 넷 해서 면을 만들어도 되죠. 그럼 이제 이 윗부분이 뚜껑이 잘 덮이느냐, 여기 아이고, 이럴 때는 여기 갖다 놓고 이걸로 쫙 긁어서 면을 메꾸면 된다. 아이 참, 애초에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잘못 만들어 온 거죠, 이거. 여기를. 근데 잘못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냥 끊어 가지고 대충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만들면 언제나 손발이 고생해요. 자, 여기다가 이제 또 여기다 뚫어줘야 되니까, 그럼 여기 하나 갖다 받고, 이제는 미러 해서 여기도, 그 다음에 빼기, 이 덩어리에서 이거 2개 빼주고, 요거 갖다 놓고, 또 미러 해서 갖다 놓고, 그 다음 이 끝부분 0.5로 깎아준다. 여기도 깎아준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이제 요 4가지 요 커브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놓고, 사실 이제 이 커브는 여기 라인들은 지워버리면 되죠.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레이어에다가 원본 커브는 지우면 안 돼요. 여기다가 그냥 놔두고. 잠깐, 어디 갔지? 아, 네, 이제 요거는 다른 레이어에다가, 이거는 뭐 다른 레이어에다가 집어넣고 얘를 가리죠. 자, 익스트루드 이번에는 바깥쪽에다 하지 말고 그냥 안쪽으로 안쪽으로 하는데, 여기다가 한 이만큼 놓고, 자, 이렇게 안 될 때는 부수고 다시 조인. 이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어 온 커브를 써보면요, 일러스트레이터의 베지어 커브는 그 DXF로 저장을 해서 언뜻 보기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면을 만들어 보면은 사실 이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이거를 라운드를 넣는데 0.5 정도에서 깎았어요. 그리고 근데 보통 이제 여기다가 여기가 누르기 편하라고 여기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 KG 에디트 바운딩 박스 월드 4 지금 어디가 X냐? 지금 Y 방향으로 X는 4개 괜찮고 Y 방향으로 얘를 5개 Z 방향으로도 4개 디그리는 3 그러면 XYZ로 여기는 X로 4개 Y로 하나 둘셋넷 5개 Z로 4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요 4개 포인트를 쥐고 이렇게 내려주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해주는 김에 그러면 이쪽 끝과 Shift 누르고 이쪽 끝을 살짝 당겨주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된다. 그럼 안쪽으로도 안쪽으로는 지금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자, 지우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밀어 요거를 밀어 시키는데 여기 걸리겠죠? 여기다가 밀어 그러면 요거 두 개 하기 전에 바깥쪽에 있는 걸로 똑같이 솔리드 한번 부수고 다시 조인 해서 이 두 개의 덩어리를 빼주는 거죠. 빼기 A 빼기 이 두 개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두 개의 버튼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끝에다가 0.5 정도 해서 여기 깎아주고 아이고 왜 안 깎이지? 이 해서 안 되면 또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안 되죠. 자, 왜 안 되냐? 보자. 우선 좀 이걸 부셔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아까 이제 여기서 빼줄 때 아까 시커먼 면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이 얼핏 보기에는 정상이어도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면의 끝단에서 다시 익스트루드로 요 끝까지 내려버리고 내렸는데 그래도 또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러스트에서 가지고 온 그 애들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더라. 그럼 그럴 때는 익스트루드가 잘 안 되면 로프트로 면을 만드는 거예요. 리핏에다가 맞춰서 정밀하게 뭐 이렇게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맞춰주고 여기도 맞춰주고 여기도 면 그 다음에 조인 되는지 확인하고 다시 이제 여기도 이상하죠. 하지만 될 것 같기도 한데 0.5로 아이씨 안되겠다. 자, 다시 그러면 일단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안된다라는 건 어쩌면 이제부터 이제 이거를 안되는 걸 계속 쥐고 앉아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렇게 부셔. 그럼 아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여기였죠. 그러면 이거 다시 메꿔버려요. 이렇게 언트림으로 그 다음 다시 조인 해놓고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잖아요. 이런 모양의 커브. 그럼 그런 모양의 커브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지 뭐. 탑뷰에서 보고 근데 이제 이게 안 나오니까 여기서 라인 하나 그어놓고 여기도 라인 하나 그어놓고 그러면 이제 요걸로 요 끝에서 지금 이 선과 이 선이 크로스 되는 부분은 인터섹션입니다. 인터섹션. 그럼 인트 부분과 이 인트 부분 그 다음에
라운드 니어. 그럼 여기에 근데 이게 어느 커브가 어느 건지를 모르겠네. 그럼 이제 얘를 색깔을 잠깐 다른 걸로 바꿔 놓죠. 자, 여기를 요 커브의 색깔을 녹색으로 바꾸고, 왜 녹색이 안 될까요? 불필요한, 이걸 지워놓고 하면 되겠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정도 라인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사각형 인트에서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요 라인이 라이노에서 그린 라인이죠. 이건 일러 라인이고, 일러 라인 지워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네도 지워버리고, 요 라이노에서 만들어진 라인으로. 희한하네요. 부수고 조인. 아닌가? 이건 뭐지? 방금 제가 이상한 짓을 한 것 같은데 왜 안 맞죠? 그럼 뭐 맞추죠. 에잇. 쉐이드. 그러면 위에서 보고 대충 여기서 여기, 그 다음에 안쪽으로 라운드를 맞춰놓자.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조금 밑으로 내려서 비슷하게 맞춰주고, 그리고 익스트루드 솔리드로 이만큼. 그 다음 요거 미러해서 요 끝에서 이쪽으로. 그 다음 빼기. 여기서 이거 빼고. 그 다음에 끝에다가 0.5만큼 한 방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에 버튼이 필요했죠. 그럼 그 버튼은 새로 그려줘요. 그러니까 일러에서 가지고 온 라인을 이렇게 라이노에서 써보면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생기는 거를 너무 안 된다 싶으면은 다시 그려주는 게 나아요. 자, 이제 미드 포인트 맞춰주고, 여기도 옵셋 바깥쪽으로 하나 더. 그러면 이 라인 여기다가 하나 더 갖다 놓고. 와, 근데 지금 여기가 비었죠? 왜 비었지? 이거 안 그려줬나? 아, 여기 뭐 하나 안 그려줬구나. 자, 디자인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솔리드 포인트 온 이만큼 위로. 이럴 때 솔리드 포인트가 진짜 편리해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요거 안에 거 2개 솔리드. 그 다음 바깥쪽 거 솔리드. 그 다음 바깥쪽 거를 넣고, 여기서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이거 2개 갖다 내리꽂고 1 그 다음에 이 끝에다가 원래 작은 라운드 다 주면 훨씬 더 예뻐진다. 0.3 C. 한꺼번에 선택이 안되지? 탄젠트 여기도 여러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지금 파트 구성을 보면 이 외부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 위에 배터리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 배터리 들어가는 부분도 옆면에서 보고 이만큼 깎아주면 되죠. 그러면 이걸로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니라 저기네요. 이 정도. 그거 익스트루드. 그럼 이렇게 되죠. 배터리가 좀 더 크다. 이렇게. 그 다음 스플릿. 이거를 이걸로, 다시 이거를 이걸로. 이거 날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는 면이 있는데 여기 면이 없죠? 언두. 그럼 클릭, 요 면 아니죠?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해서 쉬프트 누르고 요거까지 선택 내리면 여기도 면이 있고 여기도 면이 있는 거죠. 이거 조인, 이거 조인, 그 다음에 0.5 정도 해서 쫙 깎아주고, 또 여기도 0.5 정도 해서 쫙 깎아주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끝에다가 이런데 한 2mm 정도, 그러니까 구체를 2mm 정도 박아준다. 이게 이제 바닥에 끓기지 말라고 해주는 겁니다. 2mm. 그럼 이것도 다 합집합, 이거 해서 만들어주고, 또 여기와 여기도 합집합. 네. 자, 그럼 이제 얼추 거의 다 됐죠. 그런 다음 보통 그러니까 리모컨 보면 이 앞쪽에 이렇게 전자파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자파 나갈 수 있게 해서 쉐이드, 지금 그죠? 이 면인데, 근데 지금 이게 아마 여기 라인이 보인다는 이유는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반대를 봐야 돼요. 그럼 프론트가 아니라 셋 뷰, 프론트가 아니면 백이겠지 뭐.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만큼, 그 다음 그거 이렇게 올려서, 얘가 이런 라인이니까 라인이 좀 더 크게 하고, 오히려 이거를 더 안으로 줄여서 이거를 이런 느낌이 맞겠죠. 왠지 옵셋한 것처럼 라인이 이렇게 맞게끔. 그 다음에 이게 위치가 안 맞으니까 또 그 미드가 안 나오네. 미드가 안 나오면 이걸 부수면 미드가 나와요. 그러면 미드가 잡히게끔, 그죠? 여기다 라인 미드 해놓고 얘네 다시 조인해서 무브, 요거를 요쪽 미드에다가 붙여놓고 적당하게, 근데 너무 많이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요 정도. 그 다음 이게 앞부분에서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또 익스트루드 요만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겹치게 만들어 놓고, 좀 더 길어야 되겠다. 이렇게 겹치게 만들어 놓고 스플릿, 이거를 이걸로 날리면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 놓아요. 왜냐하면 이런 걸로 이렇게 덮이면 이렇게 덮이면은 안 보이는 거니까. 그 다음 배터리가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탑뷰가 아니라 이번에는 셋뷰, 탑이 아니면 보톰. 그러면 쉐이드 하면 이제 바닥에서 본 면이 되겠죠. 여기다가 라인 하나를 이렇게 그어요. 그 다음 그거를 파이프, 아주 조그맣게 해서 하는데 캡을 라운드로 이렇게, 그럼 이런 게 하나 생깁니다. 그걸 여기 어레이에 요거 리니어 어레이로 한 7개 정도를 쫙 긁어서 만들어 놓고 그룹 해주고, 그게 여기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살짝 절반보다 살짝 더 파묻어야 돼요. 우리 주사위 할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 다음에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들을 합쳐요. 얘랑 얘랑. 그러면 이게 하나로 합쳐지죠? 그럼 끝에다가 0.15만큼 또 라운드를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보통 그 손으로 이렇게 버튼이 열 때 하나 이제 복사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지금은 디자인 목업 기준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 비어 있지가 않죠. 그러면 속이 비어 있으려면은 오프셋 서피스로 다 만들어 왔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립 구조도 지금은 그냥 얹어서 순간 접착제로 붙인다라는 개념으로 제작을 한 거라서 이렇게 덩어리들로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아니라 에어드라이기에서 했을 때처럼 속을 다 파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걸 파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여기까지 다 만들어 버렸으면은 이걸 속을 파주기가 라이노에서는 힘들어요. 한번 해보면 이런 거를 이제 부셔서 얘와 얘를 지우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 면들을 오프셋을 시켜서 다시 조인하고 얘도 없어져야 되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면에 그걸 넣겠다. 그러면 요걸 한번 해보죠. 오프셋 서피스로 안쪽으로 디스턴스를 한 1.5mm만큼 면을 만들어줘. 그러면 면이 이런 식으로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덜 만들어졌죠. 그래도 이제 덜 만들어졌어도 이 정도까지 만들어져서 나왔으면 여기 다 지우고 얘네들은 언트림으로 다 또 메꿔주면 돼요. 이렇게 메꿔주고, 그 다음에 저기도 메꿔주고, 여기도 언트림. 하지만 이렇게 했더니 이 면이 아예 다시 만드는 게 낫겠죠. 그러면 라인 여기서 여기, 그 다음에 이거 면 메꾸고 얘네들 조인,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저 바깥쪽으로 면들은 블렌드 서피스로 얘네와 얘네를 연결시킬 건데 탄젠트 정도만 맞춰서 면을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이 파트는 두께를 1.5mm만큼 가진 솔리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클리핑 플레인으로 여기에다가 사각형 하나 만들어서, 어디 갔니? 클리핑 플레인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두께가 이렇게 들어간 상태가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속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엔 이렇게 면이 다 메꿔져 있을 때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겠죠. 사실은 지금 여기 어딘가가 뚫려 있는 겁니다. 원래 제대로 막혀져 있으면 이 위에 거 보세요. 이 위에 걸 보면은, 자, 요거랑 요것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위에 게 지금 솔리드로 원래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거고, 이건 우리가 지금 두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클리핑으로 가보면 제대로 막혀져 있으면 저렇게 속이 차 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속이 뚫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얘기인 즉슨 얘가 애널라이즈 엣지 툴, 여기에 마크 네이키드 엣지, 여기 뚫려 있는 거야. 여기가 기를 쓰고 한번 메꿔서 한번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거 지우고, 근데 이제 여기가 이럴 때는 이것까지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둘을 세 개로
그러면 그 스윕 2로 하나 둘을 요걸로 그래서 면 맞고 놓고 다시 또 한번 조인해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지금 저기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시 블렌드 서피스로 이만큼을 메꾸는데 탄젠트 주지 말고 그냥 포지션만 맞춰줘. 그러면 면이 그냥 포지션으로 다 달라붙어요. 그 다음에 조인 다시 마크 네이키드 엣지. 이제 안 나타나죠 마크. 그러면 요걸 클리핑으로 잘라보면 이제는 안이 차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속이 차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게 원래는 맞다. 위는 차있고 밑은 뚫려져 있고. 그러면 이 목업집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조정하려고 그러면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보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프레이 뿌려서 볼 거라면은 이렇게 만드는 게 속편하고 빠르고 좋고요. 그게 아니라 속에다가 건전지 넣는 거랑 다 보여줘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옵셋 서피스를 하고 면을 메꾸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대로 된 형태를 만들어줘서 이 데이터를 보내야 되죠. 제 경험상 쉽게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보내주고요. 그 다음 이렇게 우리가 소급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요거 잠깐 치우고 이것도 이제 속을 팠다고 치면 얘랑 얘랑 어떻게 조립할 건데 이제 그 문제도 또 계속 우리가 고민해야 되거든요. 배우는 김에 이거는 별 외로 한 번 더 해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조립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암수가 있어야 돼요. 암수가 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게 붙고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있든지 아니면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든지, 그 다음에 그래야지 여기서 이렇게 끼울 수가 있는 거죠. 자, 끼우는 거는 어떻게? 그 위에서 어느 거죠? 이거죠. 이제부터 프라모델 만들듯이 잘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원기둥, 자 이런 원기둥 하나 있고 요거 여기다가 갖다 박아요. 그 다음에 아래 요거를 하나 복사해서 줄여서 여기다 하나 갖다 놓고 또 하나 해서 살짝 더 줄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좀 길게 해서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자, 이 두께가 얇다 보니 지금 이렇게 튀어나가 버리잖아요. 뭐 튀어나가도 어쩔 수 없지. 그럼 이럴 때는 여기 보면은 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게 있어요. 오브젝트 인터섹션, 얘랑 얘랑 스페이스바. 그러면 얘와 얘가 겹치는 곳에 커브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 커브 지우고 스플릿으로 이거를 요 커브만 가지고 뚫어요. 그러면 이렇게 뚫리거든. 그 다음에 스플릿 이거를 또 이 커브로 뚫어요. 그렇게 하면 선택해보면 얘네만 딱 선택이 돼요. 그럼 바깥쪽은 괜찮고 얘네들은 두 개를 조인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끝에다가 1mm만큼 해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가 또 1mm만큼 이렇게 해서 파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얘와 얘 일단 요거를 하나 복사 미러 시켜 놓을게요. 미러.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제대로 된 솔리드니까 이거랑 이거랑 더하고 여기서 이거 빼고 그 다음 끝에다가 라운드. 근데 여기 터지죠? 그러면 여기 세 군데다 라운드. 그 다음 이 끝도 잘 들어가야 되니까 0.2만큼 이렇게 하는 김에 여기도 가죠. 이런 게 있으면 얘가 이제 고스트 해서 엑스레이로 봅시다.
포스트. 네. 그럼 이제 얘가 점점 위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빡 하면서 안으로 쭉 밀어 넣어서 착 하고 조립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립 구조들을 직접 다 만들어서 가야 돼요. 되게 번거롭죠? 그래서 또 새로운 방법이 또 있습니다. 요 끝에서 이제 요 컵 라인 하나만, 그럼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갖다 놔요. 저기 솔리드 크리에이션에 익스트루드 중에 가서 보면 요거 보스라는 게 있어요. 보스. 이 보스가 이 역할을 해줍니다. Select a planar closed curve to boss. 선택. 스페이스바. Select a boundary. 클릭. 그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이 사이즈로 만들면 안 되죠. 작게 만들었어야 되죠. 보스 이거를 여기다가 착 한 방에, 그럼 여기 깎아요. 그럼 이제 얘네들은 그 보스 얘네들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근데 커브에만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 복사해 놓고 얘 지워. 이것도 지워. 요 커브를 보스로 이거를 저기다가,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즉 방금 만드는 것처럼 솔리드에 솔리드를 그 스플릿 해주고 조인 해주고 라운드 해주고 잘라주고 하는 그 과정을 한 방에 해주는 명령어입니다. 보통은 이게 이제 서피스 상태에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완벽한 솔리드에만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뭔 얘기냐? 지금 이거를 제가 부셔서 이 면 하나 날리고 이렇게 조인해 놓으면 얘는 아직 미완성 솔리드죠. 그런데 아까 여기 커브, 이 커브를 이제 여기다가 갖다 놓고 보스를 해보면 이거를 여기다가 또 되고, 원래는 안 됩니다. 원래는 안 돼요. 되면 고마운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든 거를 네 군데에다가, 그러면 이제 이 커브를 여기도 두 군데, 세 군데 이거를 미러해서 여기다가 놨다. 그러면 보스로 1, 2, 3, 4를 였다가 한 방에 이렇게. 그러면 위에 있는 것도 아까 똑같이 얘네들을 여기다 이제 사이즈는 더 키워야 되겠죠. 사이즈 늘려야 되겠다. 옵셋 2mm. 그 다음에 보스 1, 2, 3, 4를 여기다가, 그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걸 속을 파주는 명령어도 있는데 그거는 번거로워서 그건 쓰기가 꽤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냥 이럴 때는 하나, 둘, 셋, 네 개 솔리드로 이만큼 해서 그냥 이거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 빼버려.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거를 얘가 이렇게 해서 하면서 빡. 이것도 계산 잘못했네요. 그럼 이럴 때는 자, 지금 엉뚱한 게 명령어가 자, 이럴 때는 이거 솔리드 포인트, 그러면 요 6개를 지금 튀어나가 버렸죠.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이제 요게 가서 저 끝에서 뜨뜩뜨뜩 하면서 달라붙고 바깥쪽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엑스레이로 보면은 고스트로 보면은 이제 속에서 이렇게 조립이 된다. 빡. 자, 다음 과정. 이거 시간이 얼마나 됐죠? 자, 렌더링 과정은 생략. 생략하고 이제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기 한 세트 복사, 그래서 쉐이드 놓고, 이런 거는 3개 밑으로, 그거 밑으로, 그 다음에 이 버튼들 위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마치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 모델이 있고, 그러니까 렌더 모드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렌더링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내가 얘는 크롬, 여기 체인지 해서 넣고, 보자, 리플렉트를 100% 조금 브라하게 해서 오케이. 좀 더 반짝반짝, 그 다음에 허여멀건한 이유는 엔바이러먼트가 없어서 그렇다. 엔바이러먼트. 그래서 자, 또 어디 있는지, 여기 없네. 텍스처 찾아야 됩니다. 백업에 렌더 컨텐츠, 엔바이러먼트, 라이너 인테리어. 네, 그럼 이렇게 들어오고, 그럼 바닥은 리모컨이니까 블랙, 반짝반짝. 그 다음 이 위에, 옛날에 저는 이게 블랙이 아니라 실버였죠. 그럼 아니지, 그러면 실버를 따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실버에다가 넣고, 이게 블랙, 그 다음에 이것도 크롬, 그리고 요거 4개는 따로 떨어져 있죠. 요거는 어둡게, 내부는 실버, 다음 버튼들, 다음 그 중에서는 빨강. 이게 1시간 넘어가니까 그 버벅거리더라고요. 이게 계속 녹화하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강, 노랑, 녹색, 이렇게. 그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이, 조립된 걸 할걸. 요거는 아마 블랙. 이렇게 보이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셈블리 모델도 하나 그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시고요. 그 다음 구글에 가서 좀 더 있어 보이게 하려면 리모트 컨트롤 PCB 이미지 보면 뭔가 이런 리모컨 PCB가 있어요. 이거 좋네요. 그럼 이런 거를, 되게 크네 이미지. 이렇게까지 클 필요는 없는데, 굿. 그럼 요거를 조그만하게 복사에다가 컨트롤 N, 붙여놓고 지우고, 그러면 그 PNG 파일이 되죠. PNG 파일로 저장. 돌아와서 픽처 프레임, 바탕화면에 PCB, 그 다음 머터리얼에 트랜스를 살짝
그래야 이게 투명한 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어디가 있니 지금? 아, 무브 요거 여기다가 아직 작군요. 그 리모컨 안에 이거 누를 수 있게 이렇게 기판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스크린샷을 딱 잡으면 뭔가 있어 보이는 거지. 자, 이제 요거 이 리브 보스 만드는 거는 한번 시도는 해보시고, 알고 있으면 되게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여기 솔리드 크리에이션에 여기 들어가면 요거 보스 리브 만드는 것도 사실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